신혜영님의 사연입니다. 영어 캠프 기숙사. 안녕하세요. 수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입니다. 고3이 된 뒤로 가장 힘든 기간이라 피곤하지만 그림 그릴 때나 지하철 속 시원하게 왓썹님을 들으면 기분 좋을 정도의 한기와 오싹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2학년쯤 겪은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영어를 그리 잘하진 못하지만 중학교 당시엔 정말 못했습니다. 스피킹이나 듣기는 뭐 어찌저찌 문맥이나 애드립으로 금방 이해하거나 넘어갔지만 문제는 중학교에서 중요한 필기와 이해력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며 공부해도 제 영어 성적은 평균에 불과했고 어머니께서는 이러다가 중학교 후반에 뒤처질 것을 걱정하시곤 결국 영어 캠프에 저를 꽂아 넣으셨습니다. 또 저 심심하지 말라고 동생도 같이 넣어주시더군요. 수도권은 1인당 100만원 가까이 하니 금액적으로 좀 저렴한 경상도 어느 대학의 영어 캠프로 갔습니다. 뭐 실상은 대학의 방학 동안 시설만 빌려주는 그런 식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대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교였다는 점에서 부모님도 안심하시며 저희 자매를 넣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고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영어 캠프로 갔습니다. 저희가 지낼 곳은 신축 기숙사로 부모님께서 졸업하신 후에 생겼지만 부모님께서도 종종 모교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숙사의 존재 정도는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꿍쳐들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려는데 로비에서 어머니께서 혜영아,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라며 남자 기숙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딩딸을 갖고 있는 것 치고 젊은 나이신데 벌써 그럴 때가 되셨나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거기 남자 기숙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네. 저번에 왔을 때 이쪽이 여자 기숙사였는데.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차피 둘의 구조는 똑같으니 곧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4층인가 5층을 쓰고 동생이 제 아래층을 썼습니다. 대강 짐을 옮기고 저와 동생은 지하층의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 돌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와서 다른 아이들처럼 쉽게 오갈 수가 없었기에 꼭 속옷이나 면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야 했기 때문에 익힐 필요가 있었죠. 방 구조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실에 화장실과 욕실, 베란다, 현관이었습니다. 한 방에 3개의 호실이 있었고 한 호실당 2인이 묵게 되었죠. 저희 방은 오로지 14살 애들 뿐이어서 모두 저희들 세상이었습니다. 언니도 없고 조교쌤도 없는 천국 같아서 종종 다른 반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했죠. 방에는 저와 A, B, C, D, E 총 6명. 여기서 A는 1호실을 함께 쓰는 제 룸메이고 B와 C는 저희 옆방 2호실, D와 E는 맞은편 3호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6명은 다 놀랍게도 취미도 비슷했고 무서운 이야기도 좋아했죠. 이렇다 보니 수련회 온 기분도 들고 6명이서 짝짝꿍하며 게임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하며 밤새 놀았습니다. 3일쯤 되니 흥분도 가라앉고 놀거리도 떨어졌습니다. 안 놀았다는 건 아니지만 첫날처럼 밤새 놀 기력은 다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4일인가 5일째 되자 2호실에 있는 B와 C가 1호실에 있는 저와 A를 찾아왔습니다. B는 조금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어떤 년이야? 저와 A는 벙 쪘습니다. 대뜸 찾아와 문장 다 잘라먹고 어떤 년이라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자 B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밤중에 침대 아래 서랍 갖고 논 사람, 어제 우리 방에 와서 장난친 사람 너희들 아니야? 저희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잠이 많아서 한번 잠들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조교쌤이 돌아다니는데 친구 놀리겠다고 벌점 받을 행동하는 미친 애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가 모르는 눈치자 B와 C는 사무실로 가서 물어보았지만 거기도 역시 모른다는 답이 나왔고 결국엔 B가 잘못 들었다는 답으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다음날 나도 오늘 들었어. C가 말했습니다.
B와 C가 말하길 그 소린 침대 서랍이 열리는 소리라기엔 조금 거칠고 마치 캐리어를 아스팔트로 끌 때 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린 흥미있게 들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주째 집에 다녀오고 난 뒤 다시 모인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기현상들을 겪었습니다. 2호실에서 난 소리는 3호실에서도 났으며 놀랍게도 그 소리가 나는 날은 단 한 번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친구들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침대 서랍 구석에 몰래 숨겨둔 트럼프나 타로 카드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절대로 서랍이 흔들리며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왼쪽 구석에 넣었는데 다시 열어보면 넣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른쪽 구석에 있거나 타로 카드 몇 장이 아예 사라져서 찾았더니 다른 서랍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카드들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새 팩을 사서 끼워 넣어야만 했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자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딱히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 외에는 뭐 다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째를 보내고 주말이 되어 다들 집에 갔지만 저희 자매는 집에까진 가지 못하고 사촌 오빠 집에서 하루 자고 들어왔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이 9시인데 저희는 6시에 조금 일찍 들어왔죠. 슬슬 노을이 질 시간이었고 저희 자매 외에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있으면 순서나 제한 시간 때문에 씻기가 불편하고 하니 저는 미리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장이나 바닥이나 모두 물기가 없는 상태였고 일부러 샤워기로 뿌리지 않는 이상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물방울도 이상한 게 붉은색을 띠고 있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위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땐 조교생들이 로비에 있는 시간으로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후다닥 샤워를 끝내고 바로 방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면 무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속옷과 큰 후드티에 잠옷 바지를 입고 가방에 칫솔만 챙겨 곧장 아래층의 동생에게 뛰어내려갔습니다. 나 무서워서 그런데 딱 한 번만 너네 욕실 비밀로 쓰자. 응? 동생이 한심하게 쳐다보긴 했지만 씻고 동생도 다 씻는 걸 보고 나서야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자 B랑 D가 와서 놀고 있더군요. 전 그제서야 안심하고 동생 빨래를 챙기러 내려간 척하며 같이 놀았습니다. 전 원래 밥을 빨리 먹고 먼저 씻는 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방에 다른 애가 없으면 씻는 게 무서워서 꼭 애들이 있을 때만 씻곤 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자 이상한 일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호실에선 수수께끼의 그림자가 발을 흔들며 노는데 발이 벽을 통과했으며 불을 켜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어를 워낙 못했던 저는 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취침 시간이 넘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걸리면 벌점이었지만 선생님들 돌아다니는 시간에 맞추어 자는 척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엄마 하고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원생? 뭐 많이 쳐줘도 10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엄마 엄마 하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게 엄마 하고 우는 겁니다. 방음이 잘 안 돼서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했죠. 3주째 정도 되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그러는가 싶었고 또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아래층도 좀 힘들겠네 생각하며 며칠 동안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보고 싶어도 3일이나 울어 제끼다니요. 게다가 동생에게서 아무런 말도 없었고 또 결정적으로 그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2주 정도만 하고 이미 나간 상태였거든요. 남아있는 초등학생이라곤
13살, 14살 하는 고학년. 또는 11살이지만 저 때문에 사주나 하게 된 저희 동생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엄마 없는 한 달이 천국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울었을 리도 없었습니다. 즉, 저 울음소리를 낼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벽 타며 소리가 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세탁물을 회수하며 물어보았죠. 너희 혹시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애 있어? 아니? 옆방에도 없어? 그쪽은 쌤이 있는데 미쳤다고 막 질질 짤 리가 없잖아. 너희는 어떤 애가 엄마하고 우는 소리 정말 못 들었어? 아, 정말 말 많네. 이어폰으로 음악 쳐듣더니 드디어 귀가 맛이 갔나? 동생은 시크하게 세탁물을 건네주곤 들어갔습니다. 말투나 행동을 보아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룸메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룸메는 자느라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겪은 일 이후 저희 방은 확신했습니다.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역시나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옆방에 언니들이 놀러왔을 때 한숨을 쉬며 막 가위도 눌리고 멍도 들고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난다고 하더군요. 언니, 혹시 그거 아스팔트에서 캐리어 끄는 그런 소리예요? 저희들은 설마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들이 놀라더니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들과 과자 파티하며 노는데 선생님들이 한숨을 쉬며 저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너네 귀신 들린 방에서 용케 잘 살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얼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귀신이 있다고 했을 때 쌤들은 너네가 집 떠나서 사니까 힘들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혜영이 너도 욕실에서 일 있었다며? 라고 하시며 다행이다 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욕실 귀신을 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동기도 이 방 욕실에서 귀신을 보고 기절한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한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동생 방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로 제가 귀신을 보게 됐을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욕실에서 나오는 귀신 때문에 남자 기숙사였던 이 건물이 여자 기숙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기숙사로 바뀐 뒤 귀신 목격담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들어올 땐 거의 없어져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밤 새벽 3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최악의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저에게 와서는 라고 외치며 제 목을 세게 조르더군요. 그리고 메아리처럼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라는 말이 무수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절정으로 치닫을 때쯤 누군가 절 때리며 깨웠습니다. B였습니다. B는 친구들과 놀려고 제가 숨겨둔 트럼프를 찾다 실패하고 저에게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제가 헉헉거리며 스스로 목을 긁으며 괴로워해서 급하게 때려서라도 깨웠다고 합니다. 제가 가위에 잘 눌리긴 하지만 금방 꾸민 걸 알고 능청스럽게 대처하는 편인데 제가 그 정도로 발버둥 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테죠. 다음날 어머니께서 찾아오시자 전 울면서 안기게 되었고 다신 영어 캠프에 가지 않을 거라며 특히 이곳은 절대로 안 올 거라고 울어 제끼고 말았습니다.